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엄청난 호황을 이제 자랑할 때 안 갑니다. 더럽게 안 가요. 그러니까 적당히 안 가는 게 아니라 더럽게 안 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한창 막 고가 계속 갱신할 때 미국 증시 기준입니다. 와 오늘도 신고가 맨날 신고가 쓴다고 할 때 그럴 때 미국 증시가 살짝 꺾이려고 하는 시점이 와요. 고점 찍고 이제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을 때쯤 한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오르냐면 뒷북 치듯이 급작스럽게 올라요. 이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자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지난 영상에서 이제 현 시황의 위치에 관해서도 좀 저의 인사이트를 공유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투자 시장의 흐름이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저의 의견, 저의 예측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공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을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3년 주기 사이클로 돌거든요. 뭐 무조건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3년 주기 사이클이 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따졌을 때, 거래소 기준이죠. 이게 지수 차트인데 코스피 차트예요. 2021년 중순에가 코스피 지수 최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3,316포인트를 찍었고요. 여기에서 쭉 무너져가지고 2022년까지 해서 2134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30% 이상 빠지면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빠진 거는 상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35%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이게 지금 하락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심어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저점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단의 저항 라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저항대를 보여주고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기술적 분석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여기에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시점에서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1년 중순부터라고 하면은 22년 중순, 23년 중순, 이제 24년 중순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계속됐다라고 감안을 하면 3년 정도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 사이클이 또 이제 딱 대세 상승을 할 건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이제 한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한국 증시는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엄청난 호황을 이제 자랑할 때 안 갑니다. 더럽게 안 가요. 그냥 적당히 안 가는 게 아니라 더럽게 안 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네. 이게 그러면 이제 언제 가냐? 중요한 게 뭐냐면 한창 막 고가 계속 갱신할 때, 이 미국 증시 기준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와 오늘도 신고가 맨날 신고가 쓴다고 할 때, 그럴 때 미국 증시가 살짝 꺾이려고 하는 시점이 와요. 고점 찍고 이제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을 때쯤 한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오르냐면 뒷북 치듯이 급작스럽게 올라요. 이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의 이제 현인들,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뭐 유럽 쪽에서 유명한 분이지만 미국 쪽에서도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도 뭐 증시 예측을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은 더 힘듭니다. 미국이나 유럽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정말 짜증나게 안 가다가 뒷북 치듯이 급작스럽게 뭐 발작하듯이 올라갑니다. 하다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오를 때 초기에 잡는다라는 거는 진짜 주식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쉽지 않습니다. 맨날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나는 그래도 그런 타이밍을 잡고 싶다 해가지고 좀 반등 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시기가 그런 시기거든요. 추세상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빠지고 그리고 나서 바닥 기다가 저점 올리면서 이렇게 회복을 하는 요 시점, 지금 되게 좋은 타점이에요. 이런 타점이 사실 정석적으로 주식을 쉬다가 다시 이제 주식시장 좋아질 것 같다, 호황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진입하기에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시장이 딱 차트 놓고 보고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불경기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좀 내포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냥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이제 한참 신고가를 쓰고 이제 꺾이거나 횡보하거나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발작스럽게. 근데 이때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조정이 나올 때 그냥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쇼크성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금리를 피벗하는 시점,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동결하고 여기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바로 고지점의 핵심 명분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들어서 급락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급락시킬지, 여기까지 갔다 여기서 급락시킬지, 여기까지 갔다가 신고가 뚫고 여기서 급락시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맞추면 신이죠. 그런 건 이제 유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어찌됐건 요런 급락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회복되는 시점에서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 급락 포인트가 돈 벌기 아주 좋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때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면 되지 뭐하러 지금 사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갔다 떨어질지 여기까지 떨어질지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뭐 재수없다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걸 기다리는 분들에겐 재수없게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골디락스처럼 무난하게 그냥 회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석적인 사이클로 가서 그냥 위기 없이 그냥 정석대로 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사이클 그리면서 정석대로 이렇게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석대로. 이렇게 2018년도 고점 찍고 19년도 이렇게 무너졌다가 정석대로 20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이때 발작성으로 이렇게 급락이 떨어진 거지 원래 정석 패턴으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냥 이대로 말아 올리는 게 정석인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슈로 이때 그냥 급작스럽게 이 급락 패턴이 나온 거지. 근데 지금도 이렇게 빠졌다가 그대로 무난하게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급락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급락이에요. 그리고 부동산발 쇼크가 터진다, 뭐 때문에 뭐 리스크 터진다 그러는데 그거 다 듣지 마세요. 이런 발작성 급락은 아무도 예측 못하는 포인트에서 와요. 그게 예측 가능하면 그거는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측 가능한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포인트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이슈로 급락이 떨어져요. 급락은 그런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는 급락이 안 떨어집니다. 예측할 수 없이 빵 터지니까 급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는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급락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더 담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화끈하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다 몰빵 쳐가지고 다 때려버려야 되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어떻게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금식으로 지금부터 쉬시던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매집하듯이 매달 적금 들듯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목돈을 모아놓은 사람이면 적금 들듯이 그 목돈을 잘게 쪼개놔가지고 그거를 이제 쪼개놓은 거를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씩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주식시장이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냐? 역시 한국 시장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반도체가 주도해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창출되는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삼성전자보다 더 좋다고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 역시 신고가를 쓰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올라가니까 반도체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렇게 신고가 쓰는 애들이 나와요. 뭐 네페스아크, ST 뭐 이런 데 오늘 좀 올라갔고, 하나마이크론 막 급등 나오고, 뭐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애들 막 신고가 쓰면서 움직입니다. 뭐 STI 오늘 좀 올랐고, 인터플렉스 이런 애들도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주더니 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급등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정석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약 반도체가 먼저 올라가면 코스닥을 주도하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올라가냐면 반도체 다음에 바로 제약바이오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자동차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경기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면 자동차가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생각보다 좀 늦게 회복되면 자동차가 늦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최근에 경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현대차가 지금 신고가 쓰면서 올라가다가 조정 나왔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조정 줄 때 신고가 쓰면서 뚫고 올라갔다가 조정 주는 지금 이 타이밍이 뭐예요? 사도 괜찮은 거예요. 아주 좋은 시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발작성 급락,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급락 떨어진다? 이건 엄청난 기회고. 지금은 매수해도 좋은 자리, 이렇게 급락 떨어지면 아주 좋은 자리.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좋습니다. 왜냐면 요즘 이제 불경기이기 때문에 불경기에 자동차주를 사는 거예요. 호경기일 때 자동차주를 매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경기일 때 2019년도, 20년도 요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풀게 해가지고 경기 그래도 조금 어거지로 살려놨을 때 21년도에 요때 이제 매도하는 거고 22년, 23년 조정장 나올 때 이때 사가지고 24년 회복기 나온다니까 또 신고가 쓰죠. 근데 지금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좋은 거예요. 지금 조정 나오면 이때 고점 라인까지 떨어지니까 여기서 더 무너지면은 땡큐인 거고. 어차피 불경기라는 게 지금 뉴스 미디어에서 만연해 있을 때 매달 적립식으로 불경기가 호경기라는 얘기로 전환될 때까지 사모으면 그때 수익이 나고 계실 겁니다. 아주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아나 현대차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기의 바로미터기 때문에 뉴스에서 불경기다 어쩐다 막 자영업자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냥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이럴 때 계속 사모으면 됩니다. 더 떨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사모아서 평단이 어차피 그냥 중간값으로 수렴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호경기라는 얘기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경기 막 수출 막 금자탑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신고가 쓰고 있을 겁니다.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벌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미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많이 볼 필요 없다고. 대형주 딱 보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4황 종목입니다. 얘네가 우량주 4개 중에서 탑4예요.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이나 레고캠바이오 정도로 여러분들의 ADC 관련된 항암 분야에 있어서 레고캠바이오랑 그 다음에 비만 당뇨 치료제에 있어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런 애들을 사이드 개념으로 같이 보시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도 이제 증시가 회복된다거나 증시에 돈이 흘러들어 뭐 금리를 인하하면 회복되니까 금리가 인하하면서 시장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득을 볼 수가 있는 거고 혹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또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로도 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하나로 더 추가를 하자면 철강이나 건설, 조선도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조금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뭐 난 아직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딱 경기 사이클에서 득을 보는 거는 자동차, 현대차, 기아 정도만 보셔도 만족스러울 만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20-30% 그래서 그렇게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